네, 제조업 PMI까지 전망을 밑돌면서 달러 인덱스와 이념물 국채 금리까지 급락하는 흐름입니다. 3대 지수 여전히 하방 압력 받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대응에 필요한 내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인사이트 시간이고요.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인사이트 주제는요. 관세, 금리, 물가 실적까지 슈퍼위크 지속된다라는 제목입니다. 뭔가 오늘에 딱 어울리는 제목 같네요. 정말 이번 주 슈퍼위크였습니다. M7 기업들의 어닝이 정말 많이 나왔고요. FOMC 기자회견도 있었고 데드라인을 앞두고 관세 협상 소식까지 계속해서 들려왔던 한 주였는데요. 일단 기업들 실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기업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체크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그 빅테크는 아닙니다만은 이번 주에 굉장히 시장을 좀 흔들어 놓은 그 실적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이제 위고비로 잘 알려져 있는 네.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그 실적 전망이었어요. 그러니까 쇼크 수준으로 나왔어요. 아직 실적이 나온 건 아니에요. 8월 2일 날 나오는데 향후 이제 그 전망을 갖다 굉장히 하향을 했죠. 그러니까 지금 올해 이제 전체 매출 성장률 예상치를 5월에 한번 하향을 했는데 요번에 또 하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2달 사이에 2번 하향을 한 게 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 그러니까 결국 미국 내에서의 위고비와 오젬픽의 매출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치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에 따라서 지금 최근 한 달간 거의 지금 그 노보노디스크가 한 50%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향을 발표한 날 하루에 22%가 폭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시장에서 좀 쇼크를 받았고요. 결국 이제 노보노디스크의 부정적인 실적 전망에는 복제하기 여파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이제 막 그 한참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시장에서 공급 부족이 나타나니까 미국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FDA가 한시적으로 복제약을 생산하는 걸 허용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만료됐습니다. 그런데 만료 후에도 이게 후폭풍이 남는 거예요. 네. 아직까지도 합성약품이 팔리고 있고 그리고 시장 확대도 예상보다 지금 둔화되고 있고 여기에다가 경쟁은 심화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노보노디스크가 계속해서 지금 실질 전망치를 하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이 좀 나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빅테크들의 실적은 뭐 앞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지만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은 메타 플랫폼스가 이번에는 좀 약간 대장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하는 2분기 실적을 공개를 했고 뭐 모든 지표들이 좋은데 특히 이제 그 주목할 수 있는 부분들은 AI 경쟁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초지능 AI에 대한 개발 확대로 올해 연간 자본 지출 규모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660억 달러에서 720억 달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전망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알파벳도 이 엄색이라든가 클라우드 사업 부문에서 AI 기반 성장 사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자본 지출 전망을 늘리겠다고 그랬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한때는 그 이 AI 투자가 감소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반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빅테크들이 AI 그 기술 경쟁에 본격화되면서 오히려 지금 투자를 늘리는 쪽에 방향성을 내고 있고요. 결국 그 저커버그 CEO가 그런 언급을 했어요. 초지능 AI 개발이 눈앞에 와 있고 AI를 노동 자동화에 시키기보다는 사람들의 개인 생활을 돕는 그런 방식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예 언급을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실적을 견인한 가장 큰 요인은 애저 클라우드예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어떤 고유 클라우드 플랫폼, 이 애저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그 클라우드 부분 매출이 26% 증가하면서 전사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자, 애플은 뭐 아시겠지만은 뭐 마찬가지로 이제 시장 기대치를 뛰어넘는 그 실적을 냈는데 사실 애플 실적에서 이번에 우리가 주목을 했던 부분들은 중국입니다. 사실은 이제 중국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로컬 업체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면서 오랫동안 사실 애플이 좀 힘을 못 썼는데 네. 요번에 상당히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시연을 했죠. 거기에는 이제 일부 제품에 대한 보조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작용한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앞서 이제 언급이 됐지만은 고객들이 향후 관세를 우려해서 선구매를 한 또 그런 부분들도 반영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아시겠지만은 이제 애플도 폴더블4이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시장의 어떤 이러한 흐름들을 애플도 이제 좀 본격적으로 따라가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향후에 어떤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어떻게 반영될지도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마존이 이번 주에 발표한 빅테크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조금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은 기록을 했지만은 이익 전망치가 시장을 만족시키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익 전망치의 어떻게 보면은 범위가 너무 넓어.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회사 측에서도 두 개 분기 연속으로 관세라든가 무역 정책이 실적 가이던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좀 이제 겪을 수 있는 불확실성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아마존은 조금 요번에 이제 실적에서도 조금 이제 부진한 모습, 그러니까 이 전망치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 결국은 향후의 관세 영향이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주요 기업들 짚어주셨고요. 전반적으로 AI 투자가 정점이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는데 이제 시작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실적 발표였습니다. 또 이번 주 중요한 이벤트 중 하나가 연준의 FOMC였습니다. 예상대로 금리는 동결됐고요. 또 예상대로 2명의 소수 의견이 나왔죠. 9월 금리 인하 전망까지 함께 여쭙겠습니다. 사실 이제 2명의 연준 위원들이 어떻게 보면 소수 의견에게 반대 의견을 표명했는데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보셨지만은 1993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상임이사 2명이 반대한 건 처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정치적인 이거는 결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이 다수의 구성원들은 여전히 경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했고요. 물가 지표가 추가 금리 인하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고는 있지만은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은 관세 영향이 어떻게 작용할지 모른다라는 부분에 조금 더 방점이 찍힌다. 특히 이번 FOMC 끝나고 나서 파월 연준 의장이 9월 금리 인하 여부에 대해서 결정된 것이 없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이게 굉장히 매파적으로 비치면서 시장이 9월에도 금리 인하 안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얘기들이 나온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패드워치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서 한 반반 정도를 봤는데 오늘 이제 비농업 부문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모든 것들이 지금 바뀔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네. 앞에서 언급이 됐지만은 저는 이번 달, 그러니까 7월 비농업 부문 지표도 7만 3천 명으로 이제 전망치인 10만 4천 명이 크게 하회한 것도 그렇지만은 앞달 2달이 사실은 이게 너무 커요. 5월 달 14만 4천에서 1만 9천, 6월 달은 14만 7천에서 1만 4천. 이거는 거의 고용이 늘어나지 않았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이게 사실 지표가 이렇게 나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미 고용시장은 위축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파월 의장이 항상 하는 얘기가 아시겠지만은, 물가 그리고 고용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는 사실은 물가에서 우리가 이제 금리 인하의 이유를 못 찾는다면 결국 시각은 고용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하필이면 고용이 이렇게 나와버린 거죠. 그러게요. 이렇게 되면은 9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이게 시장에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은 악재로 받아들이지만은 향후에는 이것을 분명히 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금리나 이제 액션에 들어가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도 조금 우리가 이제는 염두에 둘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5, 6월에 수치가 크게 하향 조정이 되면서 이 고용 시장의 약세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하는 좀 수치가 나와줬는데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 높아졌다 언급해 주셨고 지금은 일단 악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지만 향후 어떻게 시장이 대응할지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물가 얘기도 해주셨는데 PCE 물가를 비롯해서 GDP 같은 주요한 지표들도 함께 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부분도 짚어주시죠. 사실 GDP 속보치가 30일 날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전기 대비해서 연율 3.0% 성장을 했습니다. 1분기 0.5% 역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크게 개선이 됐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2분기 미국 경제 성장세가 회복된 주요 동력은 수입의 감소 그리고 소비 심리 개선이에요. 그러니까 수입 감소가 굉장히 영향을 크게 줬어요.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수입을 못한 게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GDP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얘기지만은.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 그러니까 이 기업들의 재고 축적 수요도 줄어들었고 1분기 기저효과가까지 좀 더해진 측면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소비 부분도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 소비 지출 1.4% 증가하면서 1분기 0.5% 대비해서 크게 개선이 됐고요. 물가 상승세는 아시겠지만 좀 다소 둔화되고 있는데
아직 이제부터 요번에 이제 그 PCE 물가부터는 조금 이제 그 이 물가 지표가 다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결국 관세 정책에 대한 이제 영향력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런 것들이 결국 PC 가격 지수로 이번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해서 한 26% 상승하면서 2월에 2.7% 이후에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에요. 주목할 만한 것은 이 중에서도 특히 그 가전이라든가 가구라든가 의류 같은 업종들의 상승률이 컸어요. 이거는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업종들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정말로 관세 영향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어떤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물가가 이제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사실은 연준이 이것 때문에 좀 망설이고 있는데, 네. 오늘 이제 고용 지표가 저렇게 나오는 바람에 사실은 이제 연준의 액션은 향후에는 물가보다는 고용 쪽에 조금 더 그 무게를 두는 이런 쪽의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이제 파월 의장이 항상 물가랑 고용 지표를 본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고용 지표가 워낙 안 좋게 나왔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이제 고용 쪽에 아무래도 이게 잘못하다가 정말로 이제 고용이 확 무너지는 그런 모습까지 나온다면 그때는 사실 손 쓰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9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저는 이렇게 되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이게 근거가 생긴 거예요. 네. 그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럼프의 파월 때리기 명분이 더욱더 강력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